자, 녹화 들어갑니다. 자, 이제 20회 기출이고요. 41번 문제입니다. 자, 취소 문제네요. 취소. 자,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권 행사를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당연히 형성권 맞습니다. 자, 형성권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취소가 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는데 아니죠.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죠. 소급해서 무효기 때문에 2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추인이라는 거는요. 자, 추인권자가 이거를 이제 알고서 해야 되고요. 알고서. 그리고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라 그랬죠. 따라서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4번 선단은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로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다. 네,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분적이고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는 거는요, 이 분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분할의 가능성이 있는가,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까지 인정이 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부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다음 42번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을은 갑의 소유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에 임차했고요. 자, 사업자 등록도 했고, 확정 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을이 상가 임차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지금 종료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죠. 종료되고 나서 이제 보증금을 못 받을 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사업자 등록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죠.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자, 3번은 경과실로 파손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바로 정답 처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중과실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맞는데, 자, 경과실이기 때문에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 못합니다. 3번 정답. 자, 4번 선단은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갱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죠.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을이 X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자,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입니다.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배당 요구하는 그 종기일이 있어요. 요 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날이 있거든요. 그 날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뭡니까, 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3번 선다 3번 선다가 정답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3번 문제로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지금 방해했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가령 갑이 을에게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이 무슨 내용이었냐, 합격을 하면, 자, 네가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오토바이를 증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는 증여하기로 했던 갑이죠. 갑 쪽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인데, 이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을의 조건 성취를 뭐 했다고요? 방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을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결국 불합격을 하게 되었다라면은 을은 여기에 대해서 조건에 반대로 의제가 되면서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 그랬죠. 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 주장을 통해서 이제 조건이 성취된 걸로 간주, 의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5번이죠. 만약에 그런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면, 그런 방해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성취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산이 되는 그 시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44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점유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 문제입니다.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등기가 나오고 있고요. 등기, 적법한 절차 그리고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1번 선다는 등기 추정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가등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 가등기만으로는 추정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가등기만으로는 추정력 인정받지 못하는 건데 가등기를 마쳤을 때 계약관계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2번 선다도 맞고요. 자, 권리의 적법 추정 규정. 자, 이거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겠다. 이거 우리 민법 200조에서 나오는 추정 규정입니다. 자, 200조 추정 규정 같은 경우는 동산에만 적용될 뿐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죠. 자, 4번입니다. 점유자가 자주 점유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 점유 추정이 번복돼서 타주로 전환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 측에서 타주임을, 당신 자주가 아니라 타주잖아, 타주임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타주라는 걸 증명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자주점유 추정력이 번복될 수는 없겠죠. 자주점유자 스스로가 뭔가를 주장했는데 그게 뭐 비교적 설득력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번복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4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 승계가 증명되고 있다면은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45번 가겠습니다. 집합 건물 재건축입니다. 결의할 때 결의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건데요. 자, 나머지는 재건축 들어갈 때 당연히 결의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신건물, 새로 짓게 되는 그 건물 설계, 자, 구분 소유권 귀속, 누구에게 어떻게 소유권들이 귀속될 건지, 그리고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당연히 결의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역적인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2번이 결의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45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46번서부터 또 이어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